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 예산안과 민생 경제 입법 과제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캠핑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고환율 시대 긴축 재정을 구현하겠다라는 취지의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치적 목적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돼서 나라 빚이 GDP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 2010년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축소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약자 복지 방안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등을 인상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7차 북한의 핵실험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검찰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반발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헌법과 국회법 제84조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맞서는 행정부, 대통령의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88년 이후 최초의 보이콧 사태가 발생을 했고 민주당은 해외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 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연설을 거부를 하고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직접적인 동기는 그렇지만 김용 구속과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척되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이재명 방어와 시정연설을 맞바꾼 선택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의 중심에는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면서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유동규뿐만 아니라 남욱 그리고 김만배, 정민용까지 이른바 대장동 관련 구속자들이 모두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특히할 만한 부분이고요. 오늘 유동규 씨가 의리 지킬 이유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추가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측근도 아니다. 유동규 선에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뇌물죄 형량이 다른 죄에 비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생각하는 스모킹건은 이 선거법 그리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혐의부터 정진상, 이재명 등을 수사해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접근법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방화벽, 즉 어느 선에서 이 사건의 방화벽을 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국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과 야당의 윤석열 탄핵 발언은 데칼코마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기차인 것 같고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 심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헌법 제54조 3을 보면은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한다라는 안정 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민생고라든지 경제 불황 그리고 금융권 부실화, 채권 시장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볼모로 너무 위험한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기할 것은 이재명 수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7%에 불과하다라는 것.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과
국정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시가 대구시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광주시와 대구시가 책임 전가의 정치, 이른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장도 대구시장도 전임 시장들이 지금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의무감이 일단 약한 것 같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의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11월 본회의 때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론조사라든지 공론화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 개최를 했을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회 개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창출은 반감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공동 개최의 정치적 명분은 있을 때 실익이 없다라는 점도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가요? 상당히 지금 막중한 상황인데요. 일단 유권자에게 식사 대접을 한 사안에 대해서 광주경찰청이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기소를 했고요. 네. 또한 지지자들에게 같은 자리에서 식사 제공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모두 기소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건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전선거운동, 이정선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과 캠프 관계자들의 제3자 기부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별건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출구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